저는 69살 이정옥입니다. 며느리가 사돈 칠순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했어요. 강남 고급 호텔을 예약하고 한복까지 맞춰 입히고 포토존에 축가까지 준비하더라고요. 5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던데 그 정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제 칠수는 어땠을까요? 동네 허름한 짜장면 집에서 초코 케이크 하나 올려놓고 끝이었죠.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였구나. 하지만 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거든요. 며느리가 사돈 칠순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건 3개월 전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어놓고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호텔 예약부터 시작해서 메뉴 선정, 하객 명단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모습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니? 제가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답하더라고요. 엄마 칠순이잖아요. 정말 잘해드려야죠. 그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효심이 깊구나. 친정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챙기다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라.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며느리는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며느리가 알아서 척척 해내는 걸 보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어요. 매일같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한복집에, 사진관에, 호텔에. 목소리가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한복 색깔은 어떤 게 좋을까요? 분홍색이 어떠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목소리가 정말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엄마 꽃꽂이는 장미로 할까요? 국화로 할까요? 하면서 진짜 세심하게 챙기더라고요. 드디어 사돈 칠순 당일이 되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호텔 말이에요. 로비부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반짝하고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뷔페홀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입구에 커다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사돈 사진이 크게 인화되어 있고 꽃다발이 가득하고 축하 문구까지 예쁘게 써져 있었습니다. 마치 연예인 생일 파티 같았어요. 사돈은 분홍색 한복을 입고 앉아 계셨는데 정말 우아해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옆에서 계속 챙기면서 엄마 여기 앉으세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사돈의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며느리 회사 동료들까지. 다들 정말 격식을 갖춰 입고 와서 사돈께 인사드리고 계셨어요. 뷔페 음식도 정말 화려했습니다. 한우, 연어, 새우, 온갖 종류의 요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케이크는 3단짜리에 장미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요. 촛불을 끄는 순간에는 축가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아들도 그날만큼은 정말 다정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드리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정말 만족스러워 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구나.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돈을 모시는구나.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사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네 하면서 며느리 손을 꼭 잡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괜히 뿌듯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착하구나 싶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대견하더라. 하지만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가 생겼어요. 혹시 제 칠순도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입니다. 물론 사돈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정성은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칠순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부터 저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잔치를 그렇게 성대하게 치른 며느리니까 저한테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겠지 싶었어요. 물론 사돈만큼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1달 전쯤 되어서야 며느리가 처음 제 생일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칠순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그 말투가 사돈 생일 준비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귀찮다는 느낌이 물씬 풍기더라고요. 뭐 특별한 건 바라지 않는다.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화려한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요즘은 다들 간단하게 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사돈 칠순 때는 유행이고 뭐고 상관없이 최대한 성대하게 하더니 제 칠순에는 갑자기 간단한 게 유행이라니. 일주일 전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일 당일에 외식 어떠세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서 정했겠지 싶었거든요. 드디어 제 칠순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왠지 마음이 들떴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도 신경 써서 골라 입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인 날이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오후에 왔어요. 어머니, 준비됐어요? 가시죠. 며느리가 말했는데 그 표정이 뭔가 시큰둥했습니다. 사돈 생일 때의 그 환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혹시 괜찮은 한식당일까? 아니면 호텔은 아니더라도 분위기 좋은 식당일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멈춘 곳은 동네 허름한 짜장면 집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했어요. 짜장면 집이라니. 제 칠순을 짜장면으로 하겠다는 거였나요? 어머니, 여기 짜장면이 정말 맛있대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식당 안은 정말 낡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낡은 테이블,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바닥은 끈적끈적했어요.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공사장 아저씨들이나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니까 짜장면이 6,000원, 짬뽕이 7,000원이었습니다. 사돈 생일 때는 1인당 8만원짜리 호텔 뷔페였는데 제 생일은 6,000원짜리 짜장면이라니. 어머니, 뭐 드실래요? 아들이 물어봤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마 본인도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짜장면으로 하겠다. 저는 겨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짜장면이 나왔는데 그냥 평범한 짜장면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맛있을 것도 없는.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제 칠순 식사라니.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초코 케이크 하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케이크 말이에요. 거기에 종이로 만든 초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며느리가 말하면서 라이터로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건성이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어머니 소원 빌고 초 끄세요. 아들이 말했는데 그는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자기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먹자. 며느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촛불을 바라보면서 정말 서글펐어요. 소원을 빌라고 하는데 무슨 소원을 빌겠어요. 제대로 된 생일 한번 보내고 싶다는 소원이라도 빌까요? 후하고 초를 끄니까 며느리가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요. 어머니. 그런데 그 박수 소리가 왜 그렇게 허전하게 들리던지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아마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허름한 짜장면 집에서 칠순 잔치를 하는 게 케이크를 자르는데 칼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억지로 잘라서 저에게 줬습니다. 케이크는 달기만 하고 맛이 없었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며느리가 물어봤는데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은 계속 시계를 봤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가야 할 것 같은데 결국 30분도 안 되어서 식사가 끝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빨리 끝난 생일이었어요. 계산을 하는데 총 2만 원이었습니다. 짜장면 3개에 케이크 하나. 사돈 생일에는 500만 원을 썼는데 제 생일에는 2만 원이었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요즘은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또 유행 얘기였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화를 낼 수도 없었고 서운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사돈 생일과 제 생일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저는 가족이 아닌 걸까? 그냥 의무적으로 모셔야 하는 시어머니에 불과한 걸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며느리에게 저는 정말 사돈만큼 소중한 존재가 아니구나.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칠순이 지나고 며칠 뒤부터 저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그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짜장면 집에서의 그 허탈함이 계속 떠올랐어요. 경로당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고 그냥 시간 보내기에는 좋은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른 분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먹고 있는데 옆자리 박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7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물어보시니까 결국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돈 생일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했는데 제 생일은 짜장면 집에서 했다고 말이에요. 박 할머니 표정이 급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며느리가 친정 제사는 한우 사다가 정성껏 차리는데 시댁 제사는 냉동 불고기로 대충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씩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떤 분은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께는 매달 용돈을 드리는데 시부모에게는
명절에만 조금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며느리가 친정 엄마가 아프면 바로 달려가는데 시어머니가 아파도 회사 일이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하셨어요. 듣고 보니까 저만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때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75살이신 분이었는데 정말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그분 며느리는 친정 엄마 생신에는 금목걸이를 사드리면서 시어머니 생신에는 마트에서 파는 과일 바구니 하나만 사온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 조금 위안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며느리들의 현실이구나 싶어서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저희끼리만 이런 얘기를 하고 정작 며느리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관계만 나빠질까봐 그런 건지. 박 할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정욱이는 어쩔 거냐고. 계속 이렇게 참고만 살 거냐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기가 죽어서 살았을까? 며느리 눈치만 보면서 살았을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 당당했는데 말이에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시댁 어른들 모시고 제 인생에서 저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족들한테 받는 대우가 이런 거라니. 정말 허무했어요. 그동안 제가 뭘 위해 살았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에 또 갔는데 오늘은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정할머니라고 하시는데 70살이 넘으셨는데도 정말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 얘기를 듣고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절대 그런 식으로 안 산다고. 며느리가 차별하면 바로 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할머니 말씀으로는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를 다르게 대하는 며느리들에게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럴수록 더 우습게 본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너무 착하게만 살아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좀 더 당당했다면 달랐을까요? 박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욱이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계속 참기만 하면 며느리는 절대 안 변한다고. 오히려 더 심해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변해야 하는 걸까? 69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렇게 초라하고 기가 죽어 있는 모습.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며느리가 사돈 생일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모습과 제 생일날의 건성스러운 모습이 계속 비교되더라고요. 그 차이가 너무 컸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고.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당당하게 살겠다고. 며느리한테 보여주겠다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다음날 경로당에 가서 박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제 변해보겠다고.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겠다고. 박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한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단순히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동안의 차별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경로당 친구들과 의논한 결과 저만의 칠순잔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잔치를 말이에요. 며느리가 해주지 않으면 제가 직접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박할머니가 제안해 주셨어요. 경로당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공간도 넓고 친구들도 다 올 수 있고. 저는 그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진짜 잔치가 될 것 같았거든요. 먼저 경로당 관리소에 가서 대관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일정이 비어 있어서 바로 예약할 수 있었어요. 사용료도 얼마 안 들었고요. 며느리가 호텔 예약하느라 고생한 것에 비하면 정말 간단했습니다. 그 다음은 음식 준비였어요. 정할머니가 아시는 분이 출장 요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으로 상을 차려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호텔 뷔페처럼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훨씬 좋을 것 같았어요.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가 즐거웠습니다. 잡채, 불고기, 전류, 나물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골라서 주문했어요. 며느리가 짜장면으로 때운 것과는 차원이 다른 준비였습니다. 케이크도 직접 주문했어요. 동네 빵집에서 만드는 생크림 케이크로 말이에요. 편의점 케이크와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위에 써달라고 한 문구도 제가 직접 정했습니다. 저를 위한 저만의 케이크였어요. 꽃 장식도 준비했습니다. 화훼시장에서 직접 꽃을 사다가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꽃꽂이를 만들었어요. 사돈 생일 때처럼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직접 만든 거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초대장도 손으로 직접 썼어요. 경로당 친구들, 동네 아는 어르신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척들까지 모두들 기꺼이 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사돈을 초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잔치의 진짜 목적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들이 와서 보게 하는 것. 제가 어떤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해서 말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제 칠순잔치를 다시 한다고 꼭 며느리랑 같이 와달라고. 아들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왜 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친구들이 꼭 해주고 싶다고 해서 못 이기겠다고.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돈에게도 초대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평소에 잘 연락하지 않는 사이인데 갑자기 초대하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전화드렸어요. 사돈은 의외로 흔쾌히 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워낙 잘해줘서 고마운 마음이 있으시나 보다 싶었어요. 좋았습니다. 오시면 더 좋죠. 잔치 준비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설렜어요. 마치 처음 결혼 준비할 때처럼 하나하나 챙기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였을까 싶더라고요. 경로당 친구들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박할머니는 테이블 세팅을 도와주시고 김할머니는 음향 설비를 확인해 주시고 정할머니는 사진 촬영을 준비해 주셨어요. 마치 제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무엇을 입을지도 고민했어요. 옷장을 뒤져서 가장 예쁜 옷을 골라냈습니다. 오랫동안 안 입었던 검정색 원피스였는데 입어보니까 아직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미용실에도 갔어요. 파마도 새로 하고 화장도 배워서 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제 모습을 며느리와 아들이 본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잔치 전날 밤에는 잠이 잘 안 왔어요.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내일이면 며느리가 제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동안 며느리 눈에는 제가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는 시어머니로만 보였을 거예요. 친구도 별로 없고 할 일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지만 내일이면 달라질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도 예쁘게 빗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정말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경로당에 도착해 보니까 친구들이 벌써 와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꽃장식도 예쁘게 해놓고 테이블도 깔끔하게 세팅해놓고 정말 호텔 못지않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음식도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푸짐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었어요. 잡채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불고기는 고기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짜장면과는 차원이 다른 음식들이었습니다. 케이크도 도착했는데 정말 예뻤어요. 하얀 생크림에 딸기로 장식되어 있고 위에는 제 이름과 축하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편의점 케이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케이크였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정성껏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꽃다발도 가져오시고 선물도 준비해 오시고 정말 제대로 된 잔치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곧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사돈이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과연 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깨닫게 될까요? 오후 2시가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경로당 입구에서 그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짜릿한 쾌감을 느꼈어요. 완전히 당황해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로 경로당 안을 둘러봤어요. 예쁘게 장식된 꽃들,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 그리고 저를 축하하러 온 수십 명의 손님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집에서만 보던 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겠죠.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까지 한 제 모습을 보고 눈을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박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표정 좀 보라고. 정말 재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표정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꽃다발도 주시고 축하 인사도 해주시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사돈도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오셨는데 경로당 안을 둘러보시더니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뭔가 물어보시는 것 같았는데 며느리는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돈에게 다가가서 인사드렸습니다. 와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기쁘다고. 사돈도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면서 정말 멋진 잔치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 사돈이 며느리에게 물어보셨어요. 왜 이런 잔치가 있다는 얘기를 안 했냐고. 미리 알았으면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해 왔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본인도 몰랐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처음 칠순잔치가 짜장면집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집에서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정말 깊은 맛이 났거든요. 며느리도 한 젓가락 드시더니 표정이 묘했어요. 아들이 저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했냐고.
왜 미리 말을 안 했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잔치를 해준다고 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고.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케이크를 가져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할머니가 큰 케이크를 들고 나오시니까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케이크였어요. 편의점에서 산 그 초라한 케이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자신이 해준 짜장면집 생일잔치와 지금 이 잔치를 비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있었겠죠. 촛불을 켤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할머니가 라이터를 가져오셨는데 저는 그걸 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불 켜줄래?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손님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거절할 수도 없었겠죠. 결국 라이터를 받아서 촛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촛불을 켜면서 며느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달에 편의점 케이크에 종이초 하나 꽂고 건성으로 불 켰던 것과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모든 촛불이 켜지자 손님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큰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 생일 축하구나 싶었거든요. 소원을 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무슨 소원을 빌까?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살고 싶다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촛불을 끄려는 순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잔치를 해주셔서 지난달 제 생일 때는 동네 짜장면 집에서 편의점 케이크로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대로 된 잔치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돈 어머님 칠수는 강남 호텔에서 정말 성대하게 해드렸거든요. 500만 원도 넘게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짜장면으로 때우더라고요. 사돈의 표정도 변했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이렇게 다르게 대했느냐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서 막았어요. 아니야. 변명은 필요 없어.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인지 말이야. 그리고 촛불을 후 하고 불었어요. 모든 촛불이 한 번에 꺼졌어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했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차별했다는 걸 말이에요.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되는 건 내 아내가 한 짓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사돈이 며느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아마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정우가 잘했어. 이제라도 말해서 잘했어.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해 주셨어요. 며느리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다들 이해하고 계셨거든요. 며느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아들이 며느리를 달래려고 했지만
사돈이 그것도 막으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잘못한 건 확실하니까요. 저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고, 이제야 진짜 칠순을 보낸 것 같다고. 잔치가 끝나고 며느리와 아들, 사돈이 떠날 때 저는 문 앞에서 배웅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사돈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이제는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정말 당당해 보였어요. 더 이상 숨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였습니다.